산후조리원 들어갔어? 나 지금도 너무 산후조리원 들어가고 싶어. 위통을 까고 원장님과 뭐 모유수유 부원장님이 내 가슴을 보면서 토론을 막 하시는 거예요. 둘째는 더 자신 있어? 지금 이제 임신 몇 주라고? 이제 오늘부로 23주 됐지. 23주 다 키웠네. 몇 월 출산 예정? 12월 초인데 첫째가 39주에 나와가지고 둘째도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, 걱정 반. 나는 뭐 양수가 터져서 애를 낳으러 간 케이스인데 그건 새벽 2시에 시작해서 애는 오후 5시에 나왔지. 그렇게 하면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지? 근데 사실 아픈 거는 병원 도착해서 한 뭐 10시부터일까? 또 거기에서 초반에 이제 무통 맞고 또 무통의 평화가 오니까 극심한 고통은 한 3-4시간? 사실 그 분만 진통 시간에 제일 정확한 거는 배 아파서 아니면 양수 이제 터져서 병원 가면은 그 측정기 붙여놓잖아. 붙여놓고 거의 수축 이걸 보잖아. 그걸로 판단하는 게 사실 의학적으로 제일 정확한 거긴 하지. 그래서 수축의 강도와 정도를 판단해가지고서 아이가 정말 나오려고 하는 진통일 것이냐 그냥 아닐 것이냐를 판단해서 준비를 시작하잖아. 아마 그걸 따지는 게 맞는데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니까. 또 그런 건 안 했어. 어떤 연예인 보니까 양수가 딱 터져서 남편이 막 당황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는데 아내가 이제 파장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 딱 담아서 남편한테 택시 불러 다들 이걸 출산감을 미리 쌓아놓으란 이유가 있더라고. 이상하게 왜 양수 터지거나 진통은 밤에 올까? 왜냐면 낮에 오면 더 기동성도 빠르고 대처하기 쉬울 텐데. 낮에 온 사람들은 별로 이야기거리가 되지 둘째는 더 자신 있어? 이제는 이제 출산 가방도 딱 싸고 샤워도 한 번 하고 둘째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이번에는 첫째가 있잖아. 그때는 우리 둘이만 멘붕해서 떠나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다행히 친정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니까. 그러면 이제 막 새벽 2시에 거기 띵동띵동 해서 애기 넣어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? 산후조리원 들어갔어? 갔지. 나 지금도 너무 산후조리원 들어가고 싶어. 요새 산후조리원 중에 남편도 못 들어오는 곳이 있대. 결국은 이제 남편도 일하니까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데 맞아. 남편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은 것 같아. 뭐 식판 들어주기 뭐 이런 건데. 근데 첫째 얘기하니까 나 생각나. 둘째가 태어났어. 근데 애기들이 그 태어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아기가 태어났고 그날 저녁에 좀 안 좋아서 전원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빠가 엄마랑 같이 못 있었던 거야. 왜냐 첫째를 봐야 되니까. 그치. 엄마는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아빠는 집에서 첫째랑 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이제 둘째가 이런 상황이라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그럼 첫째는 어떡하죠? 그니까 혹시 주변에 맡기실 곳이 없냐? 맡길 곳이 없다. 얘를 어떡해. 병원에 데리고 가도 되냐? 근데 여기는 신생아들이 있는 곳이고 아이를 봐줄 곳이 없고 이 아이를 엄마랑 또 접촉시킬 수도 없는 거고. 그럼 어떡해?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게 그 난감한 상황. 아빠는 엄마한테 가야 되고 주변에 가족이 없으면 첫째는 맡길 곳도 없고 내가 생각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. 거기가 모유수유 권장하는 조리원이에요. 그러면 위통을 까고 원장님과 뭐 모유수유 부원장님이 내 가슴을 보면서 토론을 막 하시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몸에서 모유가 상처 안 나게 잘 나올 수 있는가? 그래서 근데 저도 만약에 판글이었으면 너무 수치스러워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도 그때는 막 진짜 호르몬 펑펑 돌면서 막 모유를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막 보세요. 막 빨리 저를 모유를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. 그냥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게 막 수치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 같이 셋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. 누가 내 가슴을 보면서 그런 이건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.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사람들도 많아서 약간 내가 젖주는 기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서 맞아. 그런 사람도 이제 조리원 가면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. 내가 그때 경피용, 피내용 뭐 맞아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뭐 자세한 설명은 딱히 안 해줬는데 아니 나도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. 몰라 나 그런 거 의학적인 거 모르고 너가 애가 있으면 너는 너희한테 뭘 맞힐 거냐. 피부니까 경피용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효과적으로는 동일하다. 경피 맞나 피내 맞나 똑같다. 근데 피내는 지정된 곳에서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예약해야 돼. 시간이랑 날짜랑 정해서 예약을 하고 가야지 맞을 수 있고 경피는 그냥 웬만한 소아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고
있고 피내는 이제 한 앰플 따가지고 여러 명한테 사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경피는 돈 내고 하는 거긴 하는데 한 번 맞으면 끝나고 사람들이 찾아보는 게 흉이 얼마나 지냐 얼마나 가냐 이걸로 많이 결정하시는데 사실 해보면은 피내 맞았는데도 별 그거 없이 지나간 애들도 많고 경비했는데도 되게 많이 붓고 고생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나의 아이는 경비용으로 맞추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. 우리 어떤 부부의 하나의 특징인데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아. 이런 책 읽으면 좋을 것 같아.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미 읽고 그걸 실천하고 있더라고. 나 수면교육 진짜 하고 싶다. 수면교육을 해야지 내 키우기 편하대. 뭐 이런 책이 있대. 근데 나는 안 읽고 남편은 읽은 거지. 법칙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양육자의 일관성.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. 근데 나는 그게 사실 잘 안 되거든? 계속 두드려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나랑 있으면 그냥 재밌는 거야. 근데 남편은 뭐 애가 졸린다고 놀아달라 해도 안 놀아주고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남편이 들어가면 한 3분? 아이한테서 아빠는 그냥 이 시간이 자는 시구나가 딱 각인이 되어 아빠는 내가 아무리 놀아달라 해도 어차피 안 놀아주구나. 그래서 중요하지. 진짜 빨리 자. 부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옆집한테 미안해서 안 들려줄 수가 맞아, 없다고 맞아. 하나가 있었어. 이게 또 현대 사회에선 다 맞아. 아파트라는 공간에 있으니 그 새벽 2시, 3시에 옆집에서 뭐 하는 거냐 너무 시끄럽다 안 되는 거지. 바로 가서 달래고 옆집 눈치 보느라 맞아. 재워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쉽지 않은 것 같아. 육아 교과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들이 몇 개가 있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9개월, 10개월 때부터 숟가락으로 스스로 먹는 연습을 조금씩 시켜라. 자기가 이제 골라 먹이게 해라. 내 친구 남편이 이제 나는 이제 정석대로 가겠다 해서 숟가락을 주고 했는데 온 집안이 난리가 나. 다 막 묻히고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. 예전처럼 공동육아 같은 거 이렇게 가족들 다 같이 살고 할 때는 뭐 누가 청소하고 누가 애 보고 이게 됐는데 남편이랑 나랑 둘이 살고 애 있는데 애가 막 숟가락으로 먹이면서 전체를 난장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치워. 맞아. 그럴 거면 그냥 내가 빨리 떠먹여줘서 편한 거지. 근데 그때 내 친구 남편이 그랬어.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은 할 수가 없다. 갓 아이 출산하고 나면 너의 말대로 감정의 호르몬이 그냥 맥락 노래지지. 없이 월 38도만 도 눈물이 막 나온다고. 막 울지. 그러면은 당황스럽지만 사실 많이 봤지 이 상황을. 많이 울어? 많이 우셔. 우시는 분들이 많아. 감기 때문에 열이 3일째 안 떨어지면은 속상해서 우시고 아기가 왜 안 먹죠? 입에 막 염증이 있어. 염증 보면은 이제 속상해서 울고. 나도 피 뽑을 때 막 울고 그랬거든. 피 뽑으면 많이 울지. 처음에 나도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왜 우시지? 이게 울만한 상황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해하고 막 내가 막 호들갑 들면서 다독여준다거나 울지 마세요 이런 말도 할 필요 없고 계속 그냥 괜찮아요. 엄마가 울면 우리 아이도 많이 놀라니까 진정하시고 내일 모레 다시 뵙고 그때 되면 괜찮아져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늘 그렇게 지나가고 또 이제 엄마는 괜찮은 거 알게 되시고. 아마 기억날 텐데 첫째 때 그 조리원에서 내가 막 울면서 너한테 전화했었는데 맞아. 아기가 황달이 있어가지고 황달이 있으면 모유를 먹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그때가 막 호르몬 막 미쳐고 날뛸 때 모유는 안 먹여도 초유는 꼭 먹여야 된다던데 맞아. 유축해서 얼리고 이래서 이제 결국 언젠간 먹이긴 했는데 그때는 진짜 막 울었지. 뭐 모유가 좋다던데 뭐 면역력도 좋다던데 어떡하지 했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큰 의미가 있나. 결국에는 분유는 최대한 아이한테 필요한 성분을 엄마 모유에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 오롯이 전달되지 못한다고 봐야 돼서 성분 면에서도 너무 좋고 또 하나는 애착 면에서도 따라갈 수가 없죠. 이게 접촉을 하면서 그 시간이 주는 아이에게 주는 안정감과 엄마가 가지는 모유와 그 시간과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힘들고 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모유 수유가 최고고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이걸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항상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답변을 사실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지금 제 주변 친구들이 한참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많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직접적으로 많이 주변에서 접하고 있고 막상 제가 의학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지켜보면은 통제가 안 되고 이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정확한 지침을 주고 단호하게 혼내는 것보다는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엄마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거를 일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.